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A 플러스 에셋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A 플러스 에셋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 GA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니터과 함께 상승 중에 있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S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플러스 S는 독립보험 보험 대리점 GA사이죠. 여기서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이란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리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특정 회사의 보험이 아닌 대부분들의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판매 백화점 그리고 양판점 등으로 좀 불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반 보험회사랑은 좀 다른 점이라고 말을 한다면,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을 만들고 판매가 되면은 그 보험금으로 운영을 하며 운용자산 평가에 대한 이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즉 GA사는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A 플러스 S는 보험사 즉 금융업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기업 밸류업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 중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연 1회 잘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말이었었는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들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는 3분기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좀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께서 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 게 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밸류업이 변함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음날 오후에 기업 밸류업 잘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한다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있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플러스 에셋의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나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 2월에 시작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좀 그다지 큰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을 좀 쏟아내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실망mer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 이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전저점 부분이 다시 한번 2차적인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직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대비 상당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